안녕하세요. 조직은 효율을, 사람은 의미를 찾는다. 조직과 사람, 효율과 의미, 그 사이의 전환, Shift를 설계하는 라니입니다. Shift 스튜디오가 오늘 소개하는 첫 번째 책은 구글 X의 리더십 철학자 프레드 코프먼, The Meaning Revolution, 성과보다 의미가 강한 조직이 살아남는다인데요. 프레드 코프먼은 이 책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조직의 위기는 성과의 위기가 아니라 의미의 위기다. 요즘 회사에서 제일 무서운 위기가 뭔지 아세요? 퇴사가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30%만 몰입, 나머지는 그냥 대충 출근하거나 심지어 회사에 반감을 가진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The Meaning Revolution의 저자인 프레드 코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성원의 몰입을 바란다면 리더는 직원에게 월급 이상의 걸 줘야 한다고. 그것은 다음의 깊은 욕구들을 말하는데요. 1.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목적과 의미. 2. 내가 성장하고 개발되는 기회. 3. 강력한 윤리적 기반과 가치 중심의 문화. 4. 공동체에서 지지받고 나도 사람답게 연결되는 소속감. 리더십이 어떻게 사람을 진짜 움직이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딱 8가지로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사일로를 넘어 함께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목표를 전체 목표와 정렬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하위 시스템이 최적화되면 전체 시스템은 오히려 부분 최적화되거든요. 그로 인해 조직 내부에서는 사일로와 내부 경쟁, 부분 최적의 의사결정,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요. 각 부서가 우리 부서 KPI만 최적화하면 결국 조직 전체는 더 망가진다는 거죠. 해결책으로는 승리를 개인 성취가 아니라 팀의 성공으로 재정의해야 해요. 이를 위해 협업과 전체 성과를 보상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하죠. 공동의 목적과 집단 책임 문화도 있어야 해요. 부서 간 투명한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리더가 해야 할 일. 심리적 안정감 만들기. 정보라는 건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각 사람은 조직에 대해 부분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고 현장 지식, 너무 복잡해 전달이 어렵죠. 누군가는 개인 이익을 위해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이 공유되는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해요. 제한된 정보는 왜곡된 관점과 잘못된 의사결정을 가져와요. 그래서 리더는 누가 맞냐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같이 맞출까 라는 대화가 일어나게 만들 책임이 있어요. 심리적 안정감은 그래 그리고 방식의 사고를 장려할 때 생겨요. 조직 내 역할순환 또는 크로스 펑셔널, 팀으로 운영될 때 관점이 확장되기도 해요. 리더는 상시 호기심과 겸손함, 개방성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야 해요. 세 번째, 사람들이 리더에게 환멸 느끼는 순간 리더가 우린 정직이 중요해요 말해놓고 뒤에서는 다르게 행동하면 조직은 바로 냉소 모드로 들어가요. 말만 번지르르 한 거지 뭐. 이렇게 환멸을 느끼게 되어서 말과 행동의 일치는 정말 중요해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면 일상적인 행동과 결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문제와 실수를 투명하게 공유해요. 조직 전반에서 피드백과 비판을 장려하고 불일치는 빠르게 공개적으로 바로잡아요. 리더는 자신의 행동이 늘 관찰되고 있고 작은 실수도 신뢰와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네 번째, 동기부여는 돈만으로 안 된다. 여기서 명문장이 나와요. 돈은 산소 같다. 없으면 큰일. 하지만 삶이 숨쉬는 게 전부는 아니다. 진짜 동기는 목적, 원칙, 사람, 자율성에서 나옵니다. 공정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진정한 몰입과 동기를 만들기엔 충분하지 않아요. 더 깊은 인간적 욕구가 채워져야 조직은 더 탄탄하고 열정적인 인재 집단이 됩니다. 목적, 모든 개인의 역할은 더 큰 조직 미션과 연결되어야 해요. 성장,
개인은 성장의 기회에 동기부여되거든요. 소속, 공동체와의 소속감이 강화되면 탄탄한 집단이 됩니다. 자율성, 일하는 방식에 자율성과 신뢰를 주면 몰입이 일어납니다. 5번째, responsibility, 반응을 선택하는 힘. 이 책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responsibility, 반응, respond,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피해자 정저와는 선택할 수 있는, 피해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피해자 저하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responsibility, 반응, 피해자 모드가 아니라 플레이어 모드로 사는 거죠. 피해자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 상황에 집중하지만 플레이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음에 집중하거든요. 플레이어는 언제나 나에겐 반응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도전을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삼으며 통제하기 어려운 것보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나의 행동과 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리더는 결정의 주인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체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만들기 위해 responsibility,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해요. 6번째, escalation은 싸움이 아니라 협업 프로세스다. 조직에서 갈등 생기면 바로 위로 찌르는 escalation 많죠. 근데 저자는 말해요. escalation은 협업형이어야 한다. 공동 목표로 문제를 재정의하고 서로의 관점을 듣고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협상을 하는 것.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제압 조건을 완화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함께 상위로 가는 것. 7번째, 좋은 문화는 운영체제다. 문화는 그냥 분위기가 아니에요. 조직이 돌아가는 운영체제예요. 그리고 좋은 문화는 합의, 강도, 규범의 내용, 적응성에서 만들어집니다. 합의란 명확한 가치와 기대 행동을 정의하는 것. 강도란 정의한 가치와 규범이 얼마나 나의 신념이 되는가. 규범의 내용이란 문화적으로 요구되는 행동과 태도가 얼마나 구체적인가. 적응성이란 생존을 위해 규범은 얼마나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가. 이처럼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리더의 행동,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계속 다듬고 진화되는 거랍니다. 마지막 8번째예요. 초월적 리더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신의 자아, 에고이다. 칭찬, 인정, 내 성과에 집착하면 리더십은 점점 작아져요. 하지만 미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쪽으로 가면 조직이 달라져요.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볼게요. 리더가 되면 부정적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나에 대한 비난으로 여겨지기 때문이고 나란 존재는 칭찬과 인정을 들으면 힘이 나거든요. 이게 바로 리더의 자아가 함정에 빠진 상태예요. 끊임없는 인정과 칭찬을 원한다. 조직 목표보다 개인 성공을 우선한다. 비판 앞에서 방어적이 된다. 두려움과 불안 기반으로 의사결정한다. 이 단계를 초월하려면 시선을 나에서 미션으로 옮겨야 해요. 즉, 자아는 리더십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리더가 해야 할 역할과 목적에 봉사하려는 각오로 초점을 나에서 미션에 대한 봉사로 옮길 때 사람을 공감하고 이끄는 힘이 생겨요. 자아를 초월하는 5가지 방법이에요. 자기인식과 감정지능을 기른다. 겸손하게 피드백을 수용한다. 미션에 봉사한다는 마인드로 타인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한다. 개인 이익을 넘어선 목적의식을 만든다. 영상, 저널링 등 성찰 습관을 가진다. 오늘은 The Meaning Revolution에서 초월적 리더십의 핵심을 8가지로 정리해봤어요. 결국 리더십은 관리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의미를 느끼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가장 와닿았던 문장 하나 남겨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